안녕하세요. 국제금융에2의 튜터링을 맡게 된 글로벌 인재학부 이수진입니다. 제3강은 무역 신용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장, 즉 Letter of Credit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증서입니다. 신용장의 당사자로는 발행 의뢰인인 수입상, 발행은행, 그리고 수익자 아니면 수익자인 수출상이 있습니다. 즉 원래대로라면은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물건을 건네면서 수입상은 수출상에게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 수입상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행은행에서 수출상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장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장의 종류로는 크게 8가지가 있는데 2개씩 짝지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화환신용장은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서류 또는 보험증권이 필요합니다. 그 반면 무화환신용장은 운송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 운송서류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무화환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화환신용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취소 가능 신용장과 취소 불능 신용장이 있습니다. 취소 가능 신용장은 신용자 대상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 전 취소 또는 조건을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입니다. 그 반면 취소 불능 신용장은 대금 지급 전 취소 또는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으로 일반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확인 신용장과 미확인 신용장이 있는데 확인 신용장은 발행은행 이외에 다른 제3자의 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발행은행이 지급을 못할 경우 제3자의 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인데 이는 발행은행이 미덥지 못하거나 또는 작은 은행이라면 제3자의 은행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확인 신용장은 다른 제3자의 은행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미확인 신용장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회전 신용장과 회전 불가능한 신용장이 있습니다. 회전 신용장은 여러 거래의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입니다. 이는 여러 거래가 있으면은 신용장을 발급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경제적이기 위해서 한 신용장을 여러 거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 회전 불가능 신용장은 하나의 거래에 하나의 신용장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전 불가능 신용장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환어음이 있습니다. 환어음은 채권자, 즉 돈을 받을 수출상이 채무자, 즉 돈을 지급할 수입상이나 그 대리인에게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의 소지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증권입니다. 즉 대상자로 환어음 작성인인 수출상, 환어음 지급인인 수입상, 그리고 수취인이 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수입상이 수출상에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출상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은 환어음을 다른 예를 들면 은행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돈을 당장 받고 환어음 지급인은 수취인 즉 환어음 소지자인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어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환어음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람출급 환어음은 돈과 서류를 바로 그 당시에 막 바꾸는 것입니다. 즉 현금 결제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한부 환어음은 수입상이 지금 환어음을 받고 일정 기간 후에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일 후에
돈을 지급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화한어음과 무화한어음이 있는데 이는 신용장을 설명할 때 언급했습니다. 화한어음은 운송서류 같은 다른 서류들이 있어야지 환어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무환어음은 다른 서류가 필요 없고 환어음 자체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화증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수출상으로부터 위탁받은, 그냥 받은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은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업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즉, 선화증권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먼저 인수증, 즉 수출자로부터 상품을 수령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송계약서의 증빙이 됩니다. 운송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선박회사가 수입상에게 물건을 전달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리증권으로 상품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상은 수출상한테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또한 권리증권은 거래가 가능하므로 수입상이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양도하거나 수출상이 은행에 가서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종류로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역시 2개씩 짝지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김영식 선화증권은 물품 인수자가 명시되어 있는 선화증권입니다. 즉, 선화증권은 거래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물품 인수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거래가 어렵겠죠. 따라서 지시식 선화증권, 물품 인수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화증권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무고장 선화증권과 고장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무고장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에 외관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 고장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봤을 때 외관상으로 고장 혹은 파손이 있을 때 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무고장 선화증권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적재 선화증권과 수취 선화증권이 있는데 적재는 그냥 배에 물건을 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재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배에 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이 사용되는데 수취 선화증권은 그저 선박회사가 물품을 받았다는 것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이 있습니다. 포장명세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몇 상자가 있고 한 상자 안에 상품이 몇 개 들어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총 중량 또는 단위별 중량과 다른 외관적 특징, 즉 색깔이나 특이한 마크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포장명세서입니다. 그 반면 상업송장은 상품의 명칭, 규격, 단가를 나타내는데 상업송장은 포장명세서와 달리 계산 관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상업송장은 일종의 대금 청구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신용장 거래가 있습니다. 이는 추심 결제 방식이 있는데 지급도 방식과 인수도 방식이 있습니다. 지급도 방식은 일람불 거래 방식으로 서류와 돈을 바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인수도 방식은 기한부 거래 방식으로 일정 기간 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그 외에 TT, Telegraphic Transfer와 물물교환인 barter가 있습니다. TT는 은행에서 바로 송금하는 것인데 이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은 수출상이 매우 큰 회사인 반면 수입상이 매우 작은 회사일 때 수입상은 수출상을 믿고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절약이 되겠죠. 그 반면 물물교환은
달러가 부족한 나라와 거래를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달러가 부족한 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그 나라의 특산물을 수입함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물물 교환, 즉 물건만 교환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상 제3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